손흥민은 최근 8월 말에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 시즌 손흥민에게 7번의 등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전 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런던을 떠나 새로운 클럽으로 옮기기 전에 손흥민은 팬들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수백만 토트넘 팬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 경력을 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1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기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경기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팬들과 클럽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팬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손흥민과 김민재는 런던에서 재회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의 미소를 지은 사람은 김민재였는데요.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는 8월 1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김민재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총 5골이 터진 치열한 경기 끝에 바이에른 뮌헨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은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미 한번 맞붙었으며 당시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했고 이번에도 승리하며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모두 선발 출전한 이 경기는 김민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골문은 구글리에 모 비타리오가 지켰으며 페드로 포로,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제드 스펜스가 수비를 맡았습니다. 중원에는 파페사르,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가 호흡을 맞췄고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셈스키, 손흥민이 공격 삼각편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문을 지켰으며 라파엘 게이로, 테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시스타니시치가 수비를 구성했는데요. 중원에는 자말 무시알라, 알렉산더 파블로비치, 조슈아 키미가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공격에는 마티스 테일, 토마스 밀러, 세르지 나브리가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토트넘은 쿨루셉스키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키미이는 존슨의 크로스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쿨루셉스키는 가볍게 공을 밀어 넣어 토트넘에게 일찌감치 우위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이 팀은 오히려 토트넘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펠의 9분 슛과 라브리의 12분 슛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안정감을 유지했죠.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6분 프리킥 이후 텔의 헤더가 비카리오에 의해 막혔으나 우파메카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넣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바이에른 뮌헨은 31분 라브리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윌러는 44분에 헤딩으로 격차를 벌리며 전반전을 3대1로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61분 쿨루셉스키의 두 번째 골로 점수를 만회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손흥민은 80분에 윌 랭크셰어에게 자리를 내주고 교체되었습니다. 김민재 역시 89분에 노엘 은킬리와 교체되었습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로 끝났으며 김민재는 손흥민을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 후 영국의 팬들은 손흥민의 갑작스러운 이적 발표에 큰 충격과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이 떠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토트넘의 전설의 팀을 떠나고 있다. 그가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는 없다는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며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많은 유럽의 대형 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손흥민이 다음으로 선택할 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현재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회장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3,800억 원의 거액 이적료를 제안했으며 5천만 파운드의 즉시 보너스와 토트넘에서의 급여의 3배에 달하는 급여 인상도 약속했습니다. 비공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손흥민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였으며 그의 공헌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미래의 행운을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이 남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토트넘에서의 여정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축구 경력은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그가 직면할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며 그의 성공을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영국의 팬들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재회를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케인은 휴가를 마치고 팀에 합류하여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토트넘과 맞붙었습니다. 케인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토트넘 팬들과 재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의 진정한 전설입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2022-2023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케인은 어린 시절부터 토트넘에서 성장했죠. 그는 11세 토트넘 아카데미에 입단하여 435경기에서 280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1군에서 10년 동안 뛰었습니다. 케인은 거의 1년 만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그는 78분의 토트넘 팬들의 박수 속에 경기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케인의 약 10분간의 출전은 그와 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은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트럼펫 연주자가 스퍼스가 행진할 때를 연주했습니다. 카메라는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벤치에 앉아있는 케인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는 감동받은 것처럼 보였고 눈물을 흘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케인은 아마도 이 경기장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험한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관심의 중심은 손 케인 듀오의 재회였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은 다시 만난 후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토트넘에서 호흡을 맞추며 47골을 합작하여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듀오로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로그바의 기록을 넘었는데요. 두 사람의 득점과 어시스트도 골고루 나뉘었습니다. 손흥민이 24골을 넣고 23번 어시스트했으며 케인은 23골을 넣고 24번 어시스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직접적으로 맞붙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팬들의 박수 속에 78분에 투입되었고 손흥민은 그로부터 1분 후 교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 포옹했죠. 스퍼스 웹은 손흥민에게 보내는 포옹이었다. 케인이 작년에 떠난 것은 안타깝게도 이 훌륭한 듀오를 갈라놓았다. 두 사람은 함께 경기하며 친한 친구가 되었고 케인이 떠난 후에도 종종 서로를 언급했다. 케인이 손흥민을 대신해 경기장에 투입되었을 때 그 포옹이 있었다. 두 사람이 경기 전후로 만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순간은 토트넘 팬들이 지켜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났을 때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시즌을 떨어져 경기를 한 후 재회한 것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터널에서 케인을 뻗 껴안았고 심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에도 그들은 다시 만나 옛 추억을 되새기며 대화를 나누다 또 한 번 포옹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인 제임스 매디슨도 참여했고 토트넘의 수비수 페드로 포로도 인사하러 왔습니다. 케인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찍은 셀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좋은 날이었다고 말했죠. 많은 팬들이 그들의 재회를 반기며 손 케인 듀오가 재결합하기를 바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케인은 작년에 팀을 떠날 때 토트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경기 전과 후에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고 에릭 다이어와 함께 경기 시작 전에 토트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케인은 그의 전 팀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 경기 후 몰타컵 방문 트로피 수여식을 열었지만 케인은 참가를 거부하고 주장 완장을 조슈아 키미히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그저 옆에 서서 동료들을 위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스퍼스 웹은 지난 여름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면서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받지 못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케인은 토트넘 팬들의 시선을 끌었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박수로 작별 인사를 했다. 팬들 역시 토트넘의 상징인 그에게 사랑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케인은 나는 홈팀 선수로서 이곳에 오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 라커룸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작년에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팬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내 경력 내내 토트넘 팬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단순히 감사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